절대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이것 하지 마세요. 두피가 썩어갑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20년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인 60대 이상 10명 중 8명이 매일 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정수리가 훤히 비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보실 때 정수리가 점점 휑해지는 게 보이시나요? 흰머리가 일주일만 지나도 하얗게 올라오시나요? 염색하러 미용실 가실 때마다 두피가 따갑고 눈물이 나시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독한 염색약이 두피를 통해 흡수되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간에 쌓입니다. 신장에 쌓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염색약을 20년 이상 사용한 여성은 방광암 위험이 2.1배 높았습니다. 저는 4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김정숙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독한 염색의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30대부터 한 달에 2번씩 염색을 했습니다. 40년간 염색을 거의 1000번 가까이 했습니다. 염색할 때마다 눈이 시리고 두피가 따가웠습니다. 콧물, 눈물 다 뺐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출산 후 탈모까지 겹쳤습니다. 정수리가 휑하니 다 비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농담처럼 말하더군요. 야, 너 어쩌다 대머리 독수리처럼 된 거냐? 그때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거울 보기가 무서웠습니다. 외출하기가 싫었습니다. 손주들 앞에 서기가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머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주 빽빽하고 힘이 넘치죠? 흰머리도 자연스럽게 염색되어 있습니다. 두피는 건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베개에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가슴 아프셨던 분들, 미용실 염색비 때문에 부담되셨던 분들, 염색약 냄새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왜 우리 세대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고 흰머리가 나는지 과학적인 원인. 둘째, 머리숱을 풍성하게 만드는 로즈마리 진액 만드는 법. 셋째, 독한 염색약 없이 흰머리 염색하는 커피팩 황금 비율. 넷째, 염색 후 색깔을 오래 유지하는 특급 마무리 비법.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머리카락 걱정을 안 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염색해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으니까 달라졌습니다. 빗질물만 해도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집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입니다. 정수리가 점점 휑해집니다. 흰머리는 일주일만 지나도 하얗게 올라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두피의 혈액순환이 40대 대비 35% 감소합니다. 혈액순환이 줄어드니까 모근에 영양이 안 갑니다. 모근이 굶주립니다. 결국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근 세포 안에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의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가 에너지를 만들어야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발전소가 고장납니다.
에너지를 못 만듭니다. 모근이 잠들어 버립니다. 머리카락이 안 자랍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권호상 교수팀의 최신 연구가 바로 이겁니다. 죽어가는 모근을 살리려면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을 다시 돌려야 한다. 이 공장을 돌리는 최고의 연료가 바로 카페인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펍 많이 마시면 되겠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그 실수를 했습니다. 커피가 모근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서너 잔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탈모가 더 심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입으로 마신 커피는 온몸으로 흩어집니다. 심장으로 갑니다. 간으로 갑니다. 근육으로 갑니다. 정작 두피까지 가는 카페인은 거의 없습니다. 두피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철분과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옵니다. 어지럽습니다. 모근에 갈 영양분이 더 줄어듭니다. 탈모를 막으려다가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카페인은 먹는 게 아니라 두피에 직접 발라야 한다. 흰머리는 왜 생길까요? 머리카락 색깔을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가 검은 색소를 만들어서 머리카락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멜라닌 세포가 지쳐갑니다. 색소를 못 만듭니다. 결국 색소가 없는 하얀 머리카락이 자라는 겁니다. 이게 흰머리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은 평균 35세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면 전체 머리카락의 50% 이상이 흰머리가 됩니다. 문제는 염색입니다. 흰머리를 가리려고 염색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2주에 한 번,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점점 자주 염색하게 됩니다. 염색 횟수가 늘어날수록 두피는 망가집니다. 모근은 약해집니다. 머리카락은 더 빠집니다. 흰머리는 더 늘어납니다. 악순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박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20년 넘게 매달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리가 훤히 비었습니다. 두피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가려움증도 심했습니다. 제가 두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모근이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염색약 독소가 모근을 다 죽인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손주들 앞에 서기가 창피해요. 모자 없이는 못 나가요. 저도 그 심정을 압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여러분, 염색약의 독성을 아셔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염색약에는 PPD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파라페닐 렌디아민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이 머리카락에 색깔을 입히는 핵심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PPD가 문제입니다. 두피를 통해 흡수됩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간에 축적됩니다. 신장에 축적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PPD 농도를 2%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가 염색약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농도가 들어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염색약을 20년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한 여성은 방광암 발생 위험이 2.1배 높았습니다.
유방암 위험도 1.2배 높았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염색약이 암을 일으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두피에 안전하면서도 흰머리를 염색할 수 있는 방법, 머리숱까지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 알려드릴 2가지 비법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숱을 풍성하게 만드는 로즈마리 진액입니다. 두 번째는 흰머리를 안전하게 염색하는 커피팩입니다. 자, 첫 번째 비법입니다. 머리숱을 풍성하게 만드는 로즈마리 진액 만드는 법입니다. 이 비법은 제가 인도 친구에게서 배웠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 동갑인데 머리숱이 마치 사자갈기처럼 빽빽했습니다. 윤기도 흘렀습니다. 흰머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인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로즈마리를 다려서 머리에 발랐어. 생강이랑 같이 끓여야 효과가 좋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로즈마리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피부과학과 연구가 있습니다. 로즈마리 추출물을 6개월간 두피에 바른 그룹과 미녹시딜을 바른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미녹시딜은 탈모 치료제로 유명한 약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로즈마리 그룹도 미녹시딜 그룹만큼 머리숱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로즈마리 그룹이 훨씬 적었습니다. 왜 로즈마리가가 효과가 있을까요? 로즈마리에는 카르노솔과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두피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를 녹슬게 하는 독소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모근을 공격합니다. 모근이 늙어갑니다.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로즈마리의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모근을 보호합니다. 죽어가던 모근이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로즈마리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피가 잘 돌아야 영양분이 모근까지 갑니다. 로즈마리가 막혀있던 혈관을 열어줍니다. 여기에 생강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한의학에서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재입니다. 몸을 데우고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두피에 바르면 막혀있던 미세혈관이 활짝 열립니다. 로즈마리의 영양분이 모근까지 쏙쏙 들어갑니다. 로즈마리가 씨앗이라면 생강은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 준비하세요. 재료입니다. 물 5컵, 종이컵이 아니라 머그컵 기준입니다. 싱싱한 로즈마리 10줄기, 생강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딱 한 톨. 만드는 순서입니다. 첫째, 냄비에 물 5컵을 붓고 끓입니다. 둘째, 물이 끓어오르면 바로 약한 불로 줄입니다. 센 불로 팔팔 끓이면 로즈마리의 휘발성 성분이 수증기와 함께 다 날아갑니다. 반드시 약한 불로 해야 합니다. 셋째, 로즈마리 10줄기를 넣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진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넷째, 생강은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딱 한 톨만 넣습니다. 생강을 많이 넣으면 두피가 따갑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다섯째, 반드시 뚜껑을 덮습니다. 뚜껑을 열어놓으면 귀한 성분들이 수증기와 함께 날아갑니다. 여섯째, 약한 불에서 15분간 은근하게 우려냅니다. 이 15분이
약을 만드는 핵심 시간입니다. 7째, 불을 끄고 뚜껑 덮은 채로 20분간 식힙니다. 8째, 물이 진한 갈색으로 변했으면 성공입니다. 이게 바로 로즈마리 진액입니다. 보관법 중요합니다. 이건 천연이라 방부제가 없습니다. 실온에 두면 바로 상합니다. 만들자마자 냉장고에 넣으세요. 2주까지만 쓰시고 그 이후에는 버리고 새로만 드세요. 사용법입니다. 다이소나 마트에서 1,000원짜리 분무기 사세요. 거기에 이 진액을 담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두피에 칙칙 뿌려주세요. 손가락으로 두피를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세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71세 이영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10년 넘게 탈모로 고생하셨습니다. 정수리가 훤히 법이어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탈모약도 드셔보셨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로즈마리 진액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피에 뿌르시라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빠지는 머리카락이 확 줄었어요. 빗의 머리카락이 예전에 절반도 안 묻어요. 석 달 후에는 정수리에 잔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모자 없이도 외출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정말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기쁨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또다 대례입니다. 대전에서 오신 68세 김철수 어르신입니다. 남성분이신데 M자 탈모가 심하셨습니다.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게 스트레스였다고 하셨습니다. 로즈마리 진액을 3개월간 꾸준히 사용하셨습니다. 이마 라인에 잔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진행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더 나빠지지만 않아도 저는 감사합니다. 돈도 안 드는데 이 정도면 대박이에요. 여러분, 라즈마리 진액은 마법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 날 머리숱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하시면 분명 변화가 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두피가 아주 예민하신 분은 생강을 빼세요. 로즈마리만 넣어도 효과 있습니다. 둘째,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팔 안쪽에 조금 발라보세요. 빨갛게 올라오거나 가려우면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쓰지 마세요. 상처가 다 나은 후에 사용하세요. 자, 두 번째 비법입니다. 흰머리를 안전하게 염색하는 커피팩 황금 비율입니다. 머리숱 문제는 로즈마리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흰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커피로 염색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색이 안 나옵니다. 머리 감으면 다 빠져버립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TV에서 본 대로 따라했는데 완전 실패했습니다. 커피피 가루만 덕지덕지 묻고 색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때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피부과 의사인데 이것도 못 해결하나?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지 답을 찾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피를 보호하고 색소를 고정하는
한 끗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한 끗이 바로 계란 노른자와 피 마자유였습니다. 왜 계란 노른자가 필요할까요?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레시핀은 기름과 물을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커피가루와 기름을 섞으면 원래 안 섞입니다. 분리됩니다. 그런데 계란 노른자를 넣으면 마법처럼 섞입니다. 부드러운 크림이 됩니다. 이 크림이 머리카락에 균일하게 발립니다. 또한 노른자에는 콜린과 비오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지친 모근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염색하면서 동시에 머릿결 관리까지 되는 겁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왜 피 마자유가 필요할까요? 피 마자유는 옛날 버릇마로 아주까리 기름입니다. 할머니 세대에서는 머릿결 관리할 때 많이 쓰셨습니다. 이 피 마자유에는 리시놀산이라는 지방산이 90%나 들어있습니다. 이 리시놀산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염색약이 두피에 닿으면 따갑습니다. 그런데 피 마자유가 먼저 두피를 코팅하면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따가움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피 마자유는 점도가 높습니다. 끈적끈적합니다. 이 끈적임이 두피를 두꺼운 막으로 보호합니다. 염색 성분이 두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클레오파트라도 머릿결 관리할 때 피 마자유를 썼다고 합니다. 인도 여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써왔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피 마자유는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커피먼 안으로는 색이 오래 안 갑니다. 머리 한 번 감으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색깔을 염상에는 분말형 염색제를 아주 소량만 사용합니다. 시중 염색약 한 통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입니다. 이 적은 양이 색깔만 딱 잡아줍니다. 독한 화학 성분이 빠진 자리는 커피와 노른자의 영향으로 채웁니다. 두피 자극은 최소화하고 염색 효과는 최대화하는 황금 비율입니다. 분말형 염색제는 어디서 사느냐고요? 인터넷에서 염색제 워드그램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2,000원도 안 됩니다. 동네 약국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세치용 가루 염색약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 비율입니다. 단발머리 기준입니다. 재료입니다. 커피가루 밥숟가락으로 3스푼, 계란 노른자 3개, 피 마자유 밥숟가락으로 1스푼, 분말형 염색제 워드그램 1통, 뜨거운 물 밥숟가락으로 2토 3스푼. 만드는 순서입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그릇에 커피가루와 분말형 염색제와 피 마자유를 넣습니다. 둘째, 뜨거운 물 1토 3스푼을 넣고 가루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셋째, 이 혼합물이 미지근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반드시 식혀야 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계란을 넣으면 노른자가 익어버립니다. 넷째, 혼합물이 식으면 계란 노른자 3개를 넣습니다. 흰자는 빼세요. 노른자만 넣습니다. 다섯째, 거품기나 숟가락으로 2분간 아주 격렬하게 저어줍니다. 마요네즈처럼 부드러운 크림이 될 때까지 저으세요. 완성입니다. 이게 바로 닥터의 커피팩입니다. 사용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완성된 팩을 팔 안쪽에 조금 바르세요. 48시간 동안 반응을 확인하세요.
빨갛게 올라오거나 가렵거나 따가우면 사용하지 마세요. 이상이 없을 때만 사용하세요. 사용 방법입니다. 첫째, 머리 감기 전 마른 두피에 바르세요. 둘째, 빗으로 머리를 구역별로 나누세요. 염색 브러쉬로 흰머리가 많은 정수리와 앞머리 위주로 두툼하게 발라주세요. 셋째, 이마, 귀 뒤, 목덜미에 얼룩이 남지 않도록 그 부위에 먼저 바셀린이나 크림을 발라두세요. 넷째, 팩을 다 바르셨으면 비닐랩으로 머리를 감싸세요. 그 위에 수건을 두르세요.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야 색이 잘 들어갑니다. 다섯째, 정확히 1시간을 기다리세요. 60분입니다. 헹구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끗 차이가 납니다. 샴푸를 바로 쓰시면 안 됩니다. 샴푸를 쓰면 힘들게 들인 색이 빠져버립니다.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으세요. 여기에 사과 식초를 밥숟가락으로 1스푼만 넣으세요. 이게 바로 천연 린스입니다. 이 식초물로 머리를 헹구세요. 산성 성분이 모발 표면의 크피클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커피 색소가 머리카락 속에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비린내도 사라지고 끈적임도 없어집니다. 맑은 물로 다시 헹구지 마세요. 그대로 마무리하세요. 샴푸는 다음 날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3세 정미숙 할머니가 계십니다. 20년 넘게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셨습니다. 매번 두피가 따갑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커피팩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되나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미용실 안 갔어요. 집에서 이거로 했더니 색이 잘 들어요. 두피도 하나도 안 따가워요. 그분이 계산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미용실 염색비가 한 번에 7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이면 14만 원, 1년이면 168만 원입니다. 그런데 커피팩은 재료비가 5천 원도 안 됩니다. 1년에 6만 원도 안 드는 겁니다. 160만 원 넘게 절약하신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 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대구에서 오신 67세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남성분이신데 흰머리 때문에 10년 넘게 스트레스 받으셨습니다. 남자가 미용실 자주 가기도 그렇고 집에서 염색하자니 냄새가 너무 독했습니다. 커피팩을 알려드렸더니 3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만울에 제 머리 보고 젊어 보인다고 해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커피팩은 시중 염색약처럼 색이 진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새까맣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습니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두피에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손주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색 후 로즈마리 진액을 계속 뿌려주세요. 염색으로 지친 두피를 회복시켜줍니다. 머릿결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염색제 없이 커피가루, 계란 노른자, 피 마자유만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색은 안 되지만 최고급 단백질 헤어팩이 됩니다. 시중에서 20만 원 하는 트리트먼트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에 머릿결 관리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가지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머리숱을 풍성하게 만드는 로즈마리 진액. 둘째,
흰머리를 안전하게 염색하는 커피팩 황금 비율. 이 두 가지를 함께 쓰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 로즈마리 진액으로 모근을 살리고 커피팩으로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염색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로즈마리 진액만 만들어 보세요. 다음 주에 커피팩으로 보세요.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방법들을 제 머리에 직접 실험했었습니다.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40년간 독한 염색으로 망가졌던 제 두피가 살아났습니다. 머리숱이 빽빽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가 심하시거나 두피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보조요법입니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치료가 먼저입니다. 또한 알레르기 체질이시면 반드시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천연 재료라고 해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단순한 미용이 아닙니다. 자신감입니다. 당당함입니다. 풍성한 머리숱으로 손주들 앞에 당당하게 서세요. 자연스러운 머리색으로 젊어 보이세요. 오늘 밤 로즈마리 진액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달라진 두피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머리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